블로그는 요 버튼 로그인하고, 항상 유튜브는요 구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자신의 구글 아이디 비번 꼭 알아내셔서 로그인 해 놓으세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폰에서는요 그냥 유튜브 어플을 이용해서 바로 구독도 가능하실 거예요. 재생 목록에 가면 여기 보면 유튜브 초보 탈출이라고 제가 기본부터 해가지고 쭉 46개의 영상이 올려져 있죠.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요 체험단 홍보, 제품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보가 될 테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구글 계정 여기 비밀번호 바꾸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 구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것도 여기 있고요. 그 밖에도 영상 편집도 있어요. 키네마스터. 그 다음에 이미지 자료 만드는 거는 미리 캔버스. 지금 이게 무료였다가 유료로 이제 좀 바뀔 거긴 한데 그래도 훨씬 그런 퀄리티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무료로도 쓰고는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 밖에 블로라는 것도 영상 편집 앱입니다. 영상 편집 앱이고요. 무료로 또 쓸 수 있는 칸바, 유료도 있지만 무료로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칸바라는 툴도 있습니다. 비타는요 영상 편집이에요. 3D 공간인데 가상 공간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가 왜 이슈가 됐냐면 일단 메타라는 뜻은 가상 초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벌스는 유니버스라는 세계 세상이라는 영어 단어의 뒷부분 벌스예요. 아바타가 등장하고요. 이게 왜 이제는 더 대두가 됐냐면 과거서부터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들 있었어요. 2006년도 이후에 쭉 있었어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 시장으로 더 많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 세계의 쇼핑, 오락, 소통 채널로 메타버스가 더 급부상이 된 겁니다. 현실 세계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상 공간까지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될 시간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기술들이 그쪽으로 많이 현실 세계하고 제휴를 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타버스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의 가상 공간인데, 메타버스는 하나의 고유 명사 중에 이름이에요. 1992년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소설 스노우 크래시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가상 공간의 이름을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는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집에 와서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뭐 어떤 워리어로서 전사로서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약간의 뭐 그런 형태의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가상 공간으로 대두가 됐는데요.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전적인 뜻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3차원의 가상 세계라는 게 기존의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바타가 등장하는 거는 미니미 같은 게 다 아바타죠. 하지만 나를 대변하죠. 하지만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막 누비고 그 세계가 현실 세계와 비슷하거나 정말 그 이상의 어떤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아바타가 들어가서 이렇게 3D 공간을 누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메타버스는요, 책 보면은 메타버스 책이 1, 2 나왔고요. 1, 2가 이번에도 나왔어요. 김상균 저자의 산업공학과 김상균 저자는요, 강원대 교수인데 지금 올해 경희대로 경영학과로 이전을 하셨어요. 메타버스 책에 소개되어 있는 크게 메타버스는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분류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그 어떤 기술 센터에서 분류한 개념을 가지고 소개를 이 책에서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김상균 저자님의 책이에요. 증강현실 세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AR이라고 하거든요. 증강, 영어로 AR, Augmented Reality라 그래서 증강이 된 현실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실 배경에 가상의 물체가 투하가 된 거예요. 지금 이런 포켓몬고 게임이라든지 이거는 제페토 앱이에요. 용인에 제가 시립박물관에 갔는데 사대부의 방이라고 있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아바타가 들어가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앱, 가구 앱이에요. 가구 앱에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 어울릴까? 이 책상은 가상의 물건이고요. 집은 실제 제 공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게임으로도 포켓몬고 게임도 정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도 이 게임을 엄청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증강현실 세계를 이용한 그런 산업 현장에서의 이용 예라고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라이프 로깅 세계는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다 라이프 로깅입니다. 오늘 제가 SNS, 앞으로 미래 기술은 라이프 로깅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얘기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더 다변화될 거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기술을 꼭 아셔야 돼요. 기술을 아셔야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더라도 내 자녀나 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시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많이 보세요. 저는 그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거울 세계라고 하면 미러링 월드라 그래가지고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옮겨 놓은 거예요. 배달의 민족도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 앱 있죠. 현실 공간에 없는데 그 앱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현실 공간이 없잖아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숙박 이런 예약 앱이고요. 배달의 민족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공간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주문을 하는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는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 세계라는 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에 거의 이렇게 미러링을 해놨다. 단 디지털 공간에다가 미러링을 해놓으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뭐 식당마다의 별점, 후기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터치로 버튼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울 세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이용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산업 현장에서 미러링 월드는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 테스트하기 힘든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 실험이라든지 폭발 실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들 같은 경우도 거울 세계에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확장을 해서 그런 게 거울 세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세요. 가상 세계는요. 제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8년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예요. 우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 정말 SF 영화를 잘 만드는 E.T. 영화 생각나실 거예요. 그만큼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앞으로 미래 세계의 특징을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까지는 안 되고 이거를 3D 가상 공간에 우리가 그래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미래 세계에는 이게 사람이 고글 끼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VR 끼고선 들어가서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의 삶이 현실 세계랑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의 개발이 정말 최첨단으로 됐을 경우인데 이 영화가 나올 때가 2018년 코로나 전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2045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기술이 앞당겨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기술들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프랜드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입학식을 했어요. 로블록스라고 해서 이거는 10대들의 놀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제페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2018년도부터 만들었어요. 로블록스는 2006년도부터 나온 미국의 최고 게임 회사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페토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페토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페토의 성장은 지금 2022년 3월 기준으로 3억 명이 돌파했어요. 글로벌 유저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유튜브 우리 많이 이용하잖아요. 유튜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나 이런 데서 10대들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장을 하면은 앞으로 미래 시대의 그런 어떤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주축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로블록스가 뭔지도 단순히 게임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네 메타버스 공부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안에서 실질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녀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려면요,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공간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자,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메타버스는요,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디지털 지구라는 개념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랑 연관이 있고요, 현실 세계랑 다양한 이제 콜라보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지구에서의 그런 메타버스 기술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양한 내용들은 제 유튜브에도 있고요, 카톡 채널로 추가하셔서 수업이라든지 그런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